안녕하세요. 오늘은 챗GPT로 쓴 논문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챗GPT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챗GPT가 대신 논문을 쓰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논문 써준다고 하지만 아직 퀄리티 면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챗GPT 200불짜리 쓰고 있는데도 사실 잘 쓰지 못합니다. 네. 내가 프롬프팅을 잘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챗GPT가 논문을 대신 써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읽기만 하고 직접 쓴 적은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챗GPT가 제가 생각하기에 회사 보고서, 학교 보고서 정도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논문은 방법론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논문을 보고선 그 논문에 나온 그 실험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방법론이 굉장히 자세하고 투명해야 되고 결과도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챗GPT는 블랙박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논문 심사도 많이 하고 지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챗GPT로 쓴 논문을 금방 찾아냅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께는 챗GPT로 쓴 논문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될 것이고요. 학생분들께는 챗GPT로 쓰고 나서 그대로 내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은 제가 챗GPT로 만든 논문입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 챗GPT 프로한테 프롬프트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프롬프트를 주고 논문을 써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이 심사에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Think Out Loud 기법으로 소리내어 생각하기 기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초등 3학년 민주주의 수업의 효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연구. 네, 딱 이미 여기 제목에서 챗GPT 냄새가 납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초등 3학년의 민주주의 수업의 효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연구. 벌써 제목만 봐도 여기에서 아 이거 챗GPT가 써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거 콜론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비교 연구. 네, 우리가 제목에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게 챗GPT가 이렇게 써줬다고 하더라도 항상 챗GPT가 써주는 거는 아이디어 제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육 연극을 활용한 초등 3학년의 민주주의 수업의 효과. 여기도 조금 이상하죠. 초등 3학년 민주주의 수업. 네. 효과과 비교 연구 혹은 효과 연구. 네, 보통 그렇게 쓰죠. 자, 그다음에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 초등교육에서부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자, 그러면요. 요즘 이게 강조되고 있다. 정말로 강조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독자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레퍼런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진짜로 강조되고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레퍼런스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뒤에 예를 들면 하고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바로 뒤에 근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퍼런스가 아주 많이 보이진 않아요. 챗GPT로 쓴 글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레퍼런스의 부재입니다. 아니면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던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능력은 어릴 때부터의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즉 레퍼런스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칠게요. 그러나 전통적인 강의식 위주의 민주주의 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추상적 개념으로 다가와 참여 동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것도 100번 봐줘서 레퍼런스 없이 그냥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쳐볼게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연극, Drama in Education, 이하 DIE. 네, 요건 여러분 배우세요. 뭘 배우냐 하면은 이하 DIE 하면은 이게 APA 양식에서는 앞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요. 그리고 이하 DIE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DIE라고 쓰셔야 돼요. 교육 연극이라고 써도 안 되고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라고 써도 안 되고 DIE라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교육 연극이라고 계속 쓰고 싶으시면은 이 말을 그냥 쓰지 마셔야 돼요.
네. 교육 연극은 DIE보다 그냥 교육 연극이라고 많이 쓰니까 이거 좀 불필요한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 계속 DIE라고 쓰는지 교육 연극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니까 교육 연극이라고 쓰네요. 그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조금 불필요한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챗GPT 특징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장식을 좀 많이 달아요. 그럼 요걸 보고서도 요거 챗GPT가 써준 거네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연극은 가상 상황에서의 역할극과 극적 놀이를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며 복잡한 개념도 놀이와 경험으로 습득하게 돕는 교수법이다. 여기는 반드시 레퍼런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육 연극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최초의 주창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 연극이 교육에 대한 연극인지, 교육이 목적인 연극인지, 학교에서 하는 연극인지, 이게 해석이, 이 단어를 만약에 처음 듣는다면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뜻이 모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다. 그리고 이게 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 봐, 이거 원래 있는 이론이야. 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쯤에 레퍼런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레퍼런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까 레퍼런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 수업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역할극으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교과서로 배울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여기도 레퍼런스 들어가야 돼요. 연극으로 배우면 정말로 교과서로 배울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로만 그럴 것 같아 할 수는 없어요. 이 논문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연극이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육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은 여기도 레퍼런스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레퍼런스가 부재해요. 그러면은 이거 챗GPT로 썼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구들은 교육 연극이 학업 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보고하고 있다. 했으면 바로 그 보고들이 무엇인지 시작을 해야겠죠. 닐렌스는 학교 교육에서의 연극 활동이 어쩌고 저쩌고 이 앙상블 음악 용어인데 교육 연극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보긴 했는데 네, 이게 어떤 교육학 용어로 사용되는 거면은 인정 가능. 그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좀 되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금 챗GPT 프로가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썼어요. 그냥 챗GPT는 이렇게까지 못 써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보여요. 챗GPT라는 게. 자, 여기 닐렌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닐렌즈 2009년, 캠에 2015년, 권재원 2005년, 정다정, 권희정 2022년. 네, 좀 전반적으로 옛날 것들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그나마 좀 최근 건데 나머지 것들 좀 옛날 것들이란 말이에요. 챗GPT가 옛날 문헌은 좀 잘 찾아내요. 최근 문헌은 잘 못 따라줘요. 그래서 옛날 문헌이 좀 많이 달려있다. 이러면은 저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요 문헌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문헌들인지 찾아보거든요. 자, 여기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권재원 일단 요것도 틀렸죠 지금 다 APA 형식인데 여기 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점이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탈릭이어야 되는데 이탈릭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런 연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스에 가서 네 요런 제목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 있네요. 국내 학술 논문.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연구가 뭐였냐면은 닐렌즈의 연구였어요. 이거는 구글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닐렌즈, Think Together, Ensemble as a Democratic Process. 앙상블이란 단어를 이 사람이 썼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꽤 유명한 연구인 것 같아요. 173에서 189.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네. 이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이고, 하나 더, 케메 연구도 존재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문헌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문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헌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선행 연구들은 교육 연극이 학업 성취와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닐렌즈는 학교 교육에서의 연극 활동이 협동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앙상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민주적 삶의 방식을 체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팀워크, 자기절제, 분석적 사고 등의 현대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이거 석사 학생들 수준보다 잘 쓴 것 같아.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네. 이 저자가 글 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요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어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케미의 연구에 따르면 드라마 활동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재원은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토론형 교육 연구 수업이 다문화 수용성과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높였음을 보고하여 연극을 통한 학습이 민주사회에 필요한 개방적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였다. 네,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썼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 연극 기법이 역사 개념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학습자의 태도 변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자, 이거 지금 굉장히 잘 썼어요. 왜냐하면요. 근데 요게 틀렸네. 요거 한국에서 요거 엔드 표시 안 쓰죠. 네. 보세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써줬고요.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닐렌즈의 연구를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소개를 했는데 주장하였다.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뭐뭐 했다, 뭐뭐 했다가 아니라 약간의 보이스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교육연구가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주제에 맞춰서 지금 얘가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은 글 자체만 봤을 때는 챗GPT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다 옛날 문헌들이기 때문에 최근 문헌들도 많은데 이렇게 옛날 문헌들만 많이 나오면은 요게 하나의 힌트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네, 이거 진짜 잘 썼어요. 네, 지금 이 전체 패러그래프를 요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 연극은 내용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협력, 공감, 가치, 내면화 등 정의적 영역에도 효과가 있어. 민주주의 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치가 있대. 이거 지금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치가 있다. 이것도 보이스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글쓴 이의 주장이에요. 이것 봐. 이거 이래서 가치가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 마지막 요 문장이 앞에 내용을 요약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챗GPT의 굉장히 강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약된 형태가 나타나는데 요 다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챗GPT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쓸 때,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또 일반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으로 챗GPT가 썼다 혹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실게요.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네, 사람같이 썼네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관련 내용을 교육 연극 기법으로 가르친 실험 집단과 여기 조금 어색하죠. 이거 뭐 이렇게 기법으로 가르친 실험 집단, 요거는 한국어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전통적 강의 중심 방법으로 가르친 통제 집단. 네. 보통은 교육연구법으로 수업을 한 혹은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다. 가르친, 요게 우리가 논문에서 자주 쓴 단어는 아니라서. 교육 연구기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네.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한다. 요것도 챗GPT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실제로 우리가 논문에서 지금 요 문장을 쓴다고 하면은 요렇게 잘 쓰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평가한다. 이것도 조금 어색하죠.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논문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을 참고를 하세요. 여기서 지금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있고 지식 이해도가 있고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지식 이해도와 태도에 대해서 다뤄줬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교육에 효과가 있다라고만 나오지,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와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앞에서 다뤄준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논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지식 이해도가 왜 중요한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앞에서 다뤄줬어야 합니다. 잠깐 그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지만, 조금 더 여기 설명하고 볼게요. 연구의 목적은
네, 보통은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죠. 여기도 조금 수상해요. 교육연구 기반 수업의 학습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새로운 교수법의 가능성과 의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초등 민주시민 교육 현장에서 참여형 학습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민주사회 구성원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바로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확실한 증거입니다. 챗GPT로 썼다는 증거. 뭐냐면요. 너무 짧아요. 지금 서론을 너무 짧게 썼어요. 여기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언뜻 보기엔 근사하고 이 논리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챗GPT가 써줬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뭐랄까요. 학술적으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말도 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여기 없어요. 지금 그게 서론에 어딘가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 절박함, 그게 지금 없잖아요. 네, 논문은 그게 있어야 되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다. 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문제야. 요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맨 앞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게 문제다 하면서 요즘의 통계 자료를 이 맨 앞부분에 제시할 수도 있어요. 문제 제기 부분에. 혹은 이 선행 연구들 살펴볼 때에 훨씬 더 최신 연구들을 이 뒤에다가 훨씬 더 많이 붙였어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와 태도,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와 태도. 그러면은 민주주의 지식 이해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연구가 그동안 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그동안 어떤 연구가 되어 있었는지 쭉 얘기를 하고서 그 끝에 이게 내 연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 꽤 레퍼런스를 잘 달아주기는 했지만 이건 되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챗GPT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지식 이해도와 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지금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최신의 연구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연구 잘 되어 온 거 아니야? 지금 학교들마다 다 교육 연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없는 거잖아요. 현재적인 얘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이거 챗GPT가 썼구나 라고 제가 알아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기본 틀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틈틈이 다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찾아서, 그리고 이 연구들도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고 그 다음에 찾아서 다 읽어보세요. 실제로 얘가 제대로 지금 이거 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장들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볼게요.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C 소재 뭐뭐 초등학교 3학년 2개 학급 N이퀄 50, 한학급 25명. 네, 한학급 25명. 이것도 조금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네, 한학급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괄호 열고 25명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한학급은 실험 집단으로 교육 연극을 적용한 민주주의 수업을 받았고, 네, 받았고도 잘 쓰지 않죠. 다른 한학급은 통제 집단으로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받았다. 이거 지금 너무 일반론적이죠.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해요. 두 집단 모두 사전에 민주주의 관련 학습 경험이 유사하고 성별과 연령 분포가 비슷하도록 선정하였다. 네. 자, 이거 되게 지금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정확히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서 A학급, B학급, N수, 각각 몇 명, 남녀 몇 명, 평균 나이 몇 년 몇 개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진짜로 A학급과 B학급이 정말로 얘네들 특징이 비슷한지 그거를 투명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연구 방법의 투명성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증거를 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사용한 준실험 연구이다. 이거 되게 잘 썼어요. 이거 우리 석사 학생들보다 잘 쓴 것 같아요. 준실험 연구. 자, 준실험 연구와 진실험 연구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진실험 연구는
랜더마이즈를 했다는 것이고 무작위 배치를 했다는 것이고 준실험 연구는 무작위 배치를 안 하고 1반, 2반 있는 그 상태로 내추럴한 상태로 한쪽을 통제 집단, 한쪽을 실험 집단으로 정했을 때 준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두 집단 모두 사전검사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거는 유학파는 보통 이렇게 쓰고요. 국내파는 이거 괄호 열고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리하고 프리테스트 붙여서 쓰지 이렇게 대시를 잘 하진 않습니다. 원래 실시한 후 4주간의 수업 처치를 받았고 수업 처치 요거 교육학에서는 잘 안 써요. 요거 처치는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많이 쓰고요. 특수교육에서는 중재라는 표현을 쓰고 교육학에서는 그냥 수업을 받고 혹은 교육을 하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하죠. 처치 종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선 챗GPT인 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꽤 잘 썼어요. 실험 처치로서 실험 집단에는 주 2회 회기당 40분씩 총 8차 시에 걸쳐 교육연구 기반 민주주의 수업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구진이 개발한 것으로 초등 3학년 수준의 사회과 교육과정 중 민주주의 개념과 가치를 다루는 내용을 연구 활동에 접목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업 진행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 부분에 연구 설계와 절차를 하나로 붙여놨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1차 시 이런 것들을 했고 2차 시 이런 것들을 했고 4, 5차 시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챗GPT가 써준 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 대충이잖아요. 이거 너무 대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쫙 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차 시 때 뭐 했고 2차 시 때 뭐 했고 거기서 성취하는 교육 목표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혹은 뒤에 부록으로 넣든지. 근데 지금 이게 1차 시, 2, 3차 시, 4, 5차 시 이렇게 묶어서 대충 퉁쳐놨어요. 요거 챗GPT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뭐 어떤 흐름을 설명한 거라고 해도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뒤에 어딘가에서 이거보다 훨씬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챗GPT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 수업은 교과서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명, 질의응답, 소그룹 토론회, 토의 등 일반적인 사회과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가능하면 실험 집단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되 연극이나 역할놀이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례 읽기나 토론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대. 자, 지금 이걸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서론 부분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명확한 기브어웨이입니다. 명확하게 이거 챗GPT가 썼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는 특징이에요. 너무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그 글 자체는 아까 꽤 논리적이었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절박성이 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주의 교육이 왜 필요한지,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한지 그게 없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지금 왜 아까는 생각이 안 났다. 지금 그게 기억이 났냐면 여기 지금 사회과 수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과라는 말이 사실 여기 되게 키워드예요. 사회과 안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사회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없었죠. 여기서 지금 사회과 수업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잖아요. 요거를 보면은 조금 뭔가 허술하죠. 측정 도구.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대한 도구를 병행 검사하였다. 인지적 성취는 민주주의 이해도 검사로 측정하였다. 개념 이해 및 지식 습득도 평가로 총 20문항. 자, 이게 지금 검사 이름이네요.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초등 사회과 교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자, 이 말은 이거 지금 자기가 개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개발했다. 여기 연구진이 개발했단 말이 있네요. 연구진이 개발한 뭐 검사로 측정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이게 그냥 검사 도구를 그냥 맘대로 개발해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성취이기 때문에 성취는 일단 뭐 형성평가 이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냥 형성평가 같은 평가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맘대로 개발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민주주의 지식을 측정하는 건지 애들 수준에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냥 단순히 여기 한 줄 2인에게 검토를 받았고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요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대충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요거 개발 과정이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게 좀 있어 보이긴 하고 그럴듯하긴 한데 너무 대충이에요. 허술해요 지금.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정의적 영역은 민주적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거는 뭐 시민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거 지금 자기네가 다 만든 연구라는 거잖아요. 리커트 척도, 그다음에 크롬박스 알파가 0.88이었다. 네, 아주 정말 거짓말 잘하죠, ChatGPT가. 네. 그리고 보세요. 척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 본 연구 대상 학생들한테 지금 이 테스트를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현실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수업,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완전히 다른 애들. 나이는 같고 비슷하지만 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애들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하셨어야 돼요. 예비 테스트를. 네,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만으로 학습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측정 도구도 문제가 뭐냐? 지금 너무 허술하고 대충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 검사는 본 실험 시작 일주일 전 두 집단 학생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네, 그리고 네, 뭔가, 이거 동질성 검사, 그 검사 결과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표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좀 더 정확한 저걸 넣어주셔야 돼요. 측정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양적인 결과. 네, 우리 보통 쓸 때 이렇게 안 쓰죠. 양적 결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양적 결과 요거를 보면 이거 좀 어색한데 네,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거 챗GPT가 써줬나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4주간의 민주주의 수업 처치 후 네, 요것도 조금 어색한 표현이죠. 학습 결과를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주의 이해도 검사 점수에서 실험 집단은 사전 SD 몇 점, 총점 20점 기준에서 4, 5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통제 집단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소 향상에 그쳤다.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다소 향상.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거는 다 챗GPT의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준다고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요거 이렇게 해서 통제 집단도 향상이 있긴 했으나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네. 통제 집단도 향상이 있었는데 P가 0.001 이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0.05가 아니라 지금 0.001 이하면은 이거는 통제 집단도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연극 한 집단도 효과가 있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집단의 4, 5 점수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민주적 태도 점수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실험 집단의 민주적 태도 척도 평균은 이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은 요거 통계 결과치 네, 0.001이었고 그 다음에 이 통제 집단은 0.062가 나왔는데 이렇게 안 쓰죠. 이거 지금 조금 어색해요. 이렇게 안 쓰고 P가 0.05보다 컸다. 이렇게 쓰죠. 0.05라고 쓰죠. 네, 요거 보고 요거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사후 태도 점수를 비교하면 이렇다. 그래서 유의미하였다. 네. 특히 하위 요인별로 보면 자, 하위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위 요인들을 유의한 것에 대한 하위 요인들을 표로 여기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똑같이 이 통계 결과치를 써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대충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요약하면. 요거 챗GPT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거든요. 요약하면. 네. 이거 여러분이 직접 쓸 때도 혹시 의심받지 않게 요약하면 요 말 쓰지 마세요. 네. 자,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두 집단 사전 점수 차이는 차이가 없었음을 상기할 때 이 교수법이 개선의 주요 요인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네, 되게 잘 썼네요. 두 종속 변인에 대한 이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네, 자, 이게 갑자기 왜 여기 나오지?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약하는 부분인데 여기 좀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직접 관찰 결과, 소감은 분석 결과, 활용 몰입도가 매우 높았다.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네, 되게 사람같이 썼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전반적인 내용이 좀 사람같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논의를 한번 볼게요. 본 연구는 교육 연극을 활용한 민주주의 수업이 미친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요약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참고로 챗GPT가 논의는 좀 꽤 잘 써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는 뭔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보다는 논의를 좀 더 잘 씁니다. 교육연극 수업의 긍정적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레퍼런스가 좀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연구에서도 그게 나타났다. 둘째, 교육연극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존 듀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존 듀이 이론을 얘기할 거였으면은 이거 서론에 나왔어야 돼요. 왜 교육 연극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까 서론에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논의를 잘 써주긴 했지만 이거에 비하면 서론이 매우 부실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요 레퍼런스들이 다시 나왔어요. 요거는 좋아요.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나왔던 레퍼런스들이 뒤에서 다시 한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기존의 연구가 그거에 맥을 같이 한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하며 그래서 이것을 재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네, 되게 잘 썼어요. 여기 보면은.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도 존재한다. 우선 표집된 학생들이 단일 학교에 국한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 되게 뻔하게 다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험 처치 기간이 자주로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혹시 모를 호손 효과나 네, 이거 제가 여기서는 처음 봤는데 헛돌 이펙트예요. 네, 근데 뭐 이것만 봐서 챗GPT가 썼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이 본 표현은 아닙니다. 실험 설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챗GPT와 관계없이 이 연구의 제한점 있죠. 이 연구의 제한점에서 너무 자폭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얘도 약간 자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제한점 이미 시작할 때 알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연구를 했어야죠. 처음에 애초에 할 때 실험 설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연구 다 끝나고선 이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기 전에 이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실험 설계를 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실험 처치 기간이 4주로 너무 짧았다.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길게 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연구의 제한점이 많은 석사 학생들이 하는 실수인데 지금 챗GPT가 사람을 따라 써서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자폭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스럽게 쓰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의를 지닌다. 네,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수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롤플레잉 기법을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 다음에 교육자료 개발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 정책 수립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한다. 경험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네, 이거 되게 그냥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보면은 이거 챗GPT가 써준 건지 저는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이지 않아요. 실질적이지 않고 연구자의 고민이 지금 여기 엿보이지 않아요. 글 전체적으로 챗GPT가 써준 것과 인간이 쓴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쓴 거는 연구자의 고민, 그 다음에 연구자의 보이스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연구자의 주장과 연구자의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사한 말, 그럴듯한 말은 썼지만 여기 지금 보이스가 미싱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네, 근사한 말만 있지 연구자의 목소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 논문을 딱 덮고 나서 얘가 무슨 말 했지? 연구자가 무슨 말 하고자 한 것이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즉 저는 이거를 솜사탕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솜사탕 제가 3월에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서 솜사탕을 주더라고요. 제 평생 솜사탕을 안 먹지만 설탕이라서 안 먹지만 그냥 왠지 컨퍼런스 가고 타지에 있으니까 제가 횟가닥 해갖고 정신이 나가서 먹었답니다. 그 단 거를 네, 한참 먹다가 배불러지니까 그때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솜사탕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 이거 되게 챗GPT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솜사탕을 이제 입에다가 팍 물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에는 근사해요. 뭐가 풍성해요. 근데 입에 딱 무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논의 쓰고선 결론을 학위 논문에서는 다시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육학 연구에서는 적어도 제가 그동안 심사를 해온 논문들은 결론이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결론하고 또 여기서 또 결론적으로 요거 결론적으로 이거 챗GPT 단골 단어죠. 네. 그래서 지금 챗GPT의 특징이 뭐냐면 얘가 자꾸 뭔가 글 끝에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논문 전체에 결론을 한 번 더 쓰고 그 결론에서 또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에서는 요 문단을 본다면 요거는 100% 요거 챗GPT가 써줬구나라고 저는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참고문헌은 훨씬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동의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IRB 생명윤리 그거 심의 받으실 때 동의서 같이 내잖아요. 동의서는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초안을 써달라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수정을 해서 더 잘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너무 지금 대충 썼어요. 대충 썼고 많은 사람들이 챗GPT가 써준 거를 다시 보지 않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거 연구 계획서는 이거는 누가 봐요? 이거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만 봐요. 그런데 동의서는 실제 인간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이 하는 연구에서 실제 그 여러분의 연구 대상들이 볼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챗GPT로 쓰지 마시고요. 제발 직접 만드십시오. 챗GPT로 초안은 만들 수 있지만 초안을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고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요 챗GPT만의 그 뭐랄까요, 말투가 있거든요. 그 말투가 이 가독성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번역 말투라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수업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각 학교마다 이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학부모 대상 동의서면 요거보다 훨씬 자세해야 되고요. 아이들 대상 동의서면은 요 정도 내용이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아이들 대상이면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주셔야 되죠. 네. 자, 이거는 불량한 아이들 대상인데 언어는 어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도 되고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딱 맞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썼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얘가 생각보다 되게 잘 썼어요. 챗GPT 월 200불짜리로 쓴 거거든요. 되게 잘 쓰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챗GPT의 흔적이 보이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 쓰셔야 됩니다. 또 다음에 다른 사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 못 쓴 거, GPT-4, 5로 쓴 거를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